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팔색조 윤옥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 햄릿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갈 건가 말 건가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원래 이 말은 저널리스트인 올리브 에게스라고 하는 이 독일 일간지 기자가 2012년도에 디 벨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한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엄청난 의사결정을 했죠. 그죠? 세수를 하고 밥을 먹을 것인가, 밥 먹고 세수를 할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전철을 타고 갈 것인가, 점심때는 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사소한 결정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직업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또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까지, 어쨌든 이 인생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선택 앞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질 때 이게 이제 햄릿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햄릿 증후군 세대. 그래서 요즘 세대를 빗대어 또 아무거나 세대 또는 뭐 메이비 세대 또는 햄릿 증후군 세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선택을 못할까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스스로 잘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잉의 시대 너무 많아요. 상품도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많고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 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판단력이 막 떨어져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보던데도 유튜브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들이, 1인 유튜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구독을 해야 되는지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들이 많이 보는 거 그냥 누르는 거죠. 또는 뭐 책도 너무 많이 쏟아지니 이게 내가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베스트셀러를 그냥 추종해서 그 베스트셀러 책만 읽어본다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자료를 그냥 쫓아간다라든지, 또는 블로그의 댓글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댓글 조작이 왜 나옵니까? 블로그, 맛집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댓글 조작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선택을 망설이는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이 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모아서 그 많은 증거들을 보고 내가 그냥 선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장애자들은 증거를 필요로 해요. 또는 뭐 남들이 추천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큐레이션,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자료들 중에 의미가 있거나 볼만한 것들을 골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션이에요. 큐레이션. 내가 선택 못하니까 네가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 있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가 너무 많다. 과잉의 시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추천을 한 것을 보고 선택을 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탓을 돌릴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 선택을 내 스스로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햄릿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스스로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선택하는 범위를 제한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을 경우에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선택 방법과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치약을 하나 사더라도 치약이 너무 많아. 어떤 치약을 써야 될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비누도 마찬가지고 샴푸도 마찬가지고 또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내가 선택 기준은 가격이다. 그럼 가격이 제일 싼 걸 사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본인한테 맞는 어떤 뭐 디자인이다. 그럼 디자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제품의 질이다. 그 기준을 가장 우선시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가격도 싸고 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찾다가 보면 또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준, 가장 우선순위에 맞는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일단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끌고 의사결정을 미루고 다양한 정보를 많이 모아서 선택을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시간만 미루어질 뿐이지 더 좋은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지 말고 시간을 끌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측되는 결과. 예측되는 결과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실패를 할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선택의 강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자, 이런 거죠.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이럴 경우에는 망설일 때는 일단 하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거 빼고 뭐든지 할까 말까 하는 거죠. 살까 말까 사는 거죠. 비싸지 않은 경우에는 갈까 말까 가는 거죠. MT를 갈까 말까 가면 되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도덕적인 것 말고는 선택을 빨리 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 말들이 모두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햄릿증후군, 즉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 필요한 내용들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오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옷 하나 사더라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사야지, 다른 이옷 어때 저옷 어때 해서 이 추천해줘서 고민해서 사면 안 맞으면은 걔 때문에 네가 추천해줬다니,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선택을 하면 햄릿증후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햄릿증후군에서 벗어나서 할까 말까, 구독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하는 거죠. 나중에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취소하면 돼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